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2시 본회의에 표결에 응하겠습니다. 임명 동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정치적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국회에서 인준안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조수진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차장, 네. 일단 평가는 좀 해줘야겠죠, 우리 정치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표결에 임했다는 것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왜 선거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 이유, 바로 표로 심판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그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인데 지금까지는 이 표결 자체에 대해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 자체는 의미가 있고요. 다만 오늘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완구 후보자 총리 인준안 표결이 됐습니다. 찬성률이 52.7%입니다. 52.7%. 아슬아슬했네요. 예, 바로 김영삼 정부 때 국회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예. 김영삼 정부 이후에 제도가 바뀐 이후에 최저 득표율입니다. 최저 득표율.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 오늘 이임식을 했습니다만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받았던 82% 찬성률 이게 엄청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유해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근데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누가 하셨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묻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청문회가 방향을 이상하게 꺾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청문회는 분명히 총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잘못 흘러가서요. 남은 것은 결국은 지금 오히려 여야의 싸움만 남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당연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요. 역시나 아슬아슬했지만 통과를 했습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 네. 결국에 제일 궁금한 것은 오늘의 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핵심적인 거 바로 이탈표예요. 네. 여당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있었고 야당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있었냐. 이 부분일 텐데 취재가 좀 되셨습니까? 네, 우선은요. 결론적으로 여당에서 최소 7표의 반란표가 나왔지 않느냐 예.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예.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참석한 의원들 숫자가 모두 281명이죠. 네. 새누리당에서 15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론으로 이거는 찬성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155 빼기 찬성표 148 이렇게 된다면 7표가 어떤 반란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추측이 그 가능한데요. 최소죠, 최소.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는 그럼 무효표는 뭐죠, 이거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 물론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반란표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전제하에 새누리당이 최소 7표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네. 7명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 거고요. 그러면 산술적 계산은 사실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중요한 건데 자, 그렇다면 실제로 몇 표나 나왔을까 하는 전망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실제로는 한 10대표 정도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예. 그 친이계의 좌장격이죠.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트위터 등에다가 미리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 공사석에서 이 도덕성의 문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가능하지 않느냐. 출입 기자들은 그렇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 이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동영 차장이 보기에는 그래도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표결하고 이러고 오랜만에 보는 모습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상당한 진통이 있긴 했지만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야당도 이게 합의안의 임명 동의안 처리에 나서준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불참하는 등의 그 태도를 보였다면 또 한 번 큰 정치권의 그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을 텐데 이런 것을 막고 본인들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충청도 의원분들 참 어떤 표결을 했을지 제일 궁금해요. 조수진 차장 혹시 통화해 보셨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충청 지역의 지역구가 있는 의원이 모두 10명인데요. 이 10분 오늘 아침부터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느라고 아주 주력을 했습니다. 예. 가령 그 지역구에서 많은 문자를 받고 있는데 전혀 예. 다음 총선에서 보자. 이런 예. 문자를 받고 있다라면서 나는 찬성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오늘 표결 끝나고 나서 수도권 의원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도 예. 보였습니다. 우리 아니야. 우리는 뭐 반대표 했어. 이런 의미로 저런 얘기를 했다. 이런 건데. 자, 시청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총리 투표 시 나온 무효표는 어떤 경우인가요? 의도적인 훼손이라면 이런 중요한 표결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비겁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5명이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궁금합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 왜냐하면 가부라고 쓰기만 하면 되는데 무효표를 만들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지난번에도 한번 뉴스톱10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만 이 인준표결 같은 경우는 가부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이 부자, 아니 불자에다가 입구자를 적어야 되는 이 한자를 몰라서도 무효표가 많이 나왔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취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속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하는데 후보자 이름과 달리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수진이면 뭐 조유진으로 적는다든가 그런 아주 가장 기본이 안 된 그렇게 해서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인데 우리 19대 국회의원들 오늘 시청자 질문 보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5분 뉴스톱10 꼭 보셨기를 저희가 한번 바라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이 오늘 5명이 불참을 했어요. 네. 그건 결국엔 새누리당 도와준 격이 된 거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떻게 보면 허를 찔렸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가지고 오늘 오후 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비보가 들려옵니다. 정의당은 국회에 출석을 자체를 안 하기로 했다. 예. 네, 정의당의 의석은 5석인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제 국민모임이라는 정동영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등과 함께하는 그런 국민모임과 4월 재보선에서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야당이 아니다. 이러면서 새정치연합과 함께할 수 없음을 어떻게 시사를 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효과가 톡톡히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재적 과반수의 이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당 5명이 모두 참석할 경우에는 이 찬성표가 144표 이상이 나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의원 5명이 모두 불참을 했기 때문에 141표 이상만 나오면 총리 인준은 가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누리당의 어떤 정신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러네요. 자, 찬성표가 3표가 부담이 늘었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7표 차로 어쨌든 통과가 된 건데 만약에 이분들이 와서 다 반대표 던졌다 그러면 결국엔 3표밖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이완구 후보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찬성률 오늘 인준은 됐습니다만 이 찬성률이 52%였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더 빠졌다. 3표가 더 줄었다면 52%에서도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정의당에게 어떻게 보면 믿었던 정의당에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의당이? 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 새정치민주연합과는 4월 보궐선거부터 다른 길을 가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대로 호락호락하게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제 일찌감치 국회에 들어가서 자유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류호혜 교수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문재인 대표가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하면서 국회 본회의 불참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들어가서 자유투표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야당에서 이렇게 표결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야당이 좀 달라졌다 이런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의 그 여론조사 발언 그거는 조수진 차장 보기엔 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 아까 유해 교수도 분석을 했지만 다시 한번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2월 8일 날 당대표가 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됐고 박근혜 대통령과 2012년 여야 대선 후보 싸웠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까, 어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결단을 할까,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취임한 이후에 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당론을 이끌 것인가 첫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이 시험대가 굉장히 그 문재인 대표에게는 치명타가 됐죠. 예. 국회의원의 표결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 의무를 저버리고 여론조사로 하자. 그렇다면 사안마다 전부 다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국회의원 자체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대의민주주의를 국회의원이 아닌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되는 일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마디로 점수를 너무 까먹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까먹었다. 그럼 만약에 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론에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이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폈는데 만약에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강했어도 문재인 대표가 그런 수를 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찬성 여론, 반대 여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라는 거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답변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어떤 그 국가적 현안, 이 국무총리가 뭡니까 바로 국정의 2인자고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민 여론조사로 뽑자. 이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자, 문재인 대표가 이번 총리 인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는데 지금 지지율은 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사이익도 있고 본인의 컨벤션 효과도 있을 텐데 저런 부분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져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